네, 탐방노트 이 기업을 주목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을 집중 분석해서 직접 탐방을 다녀오고 또 기업의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고 또 흥미로워하는 코너 중에 하나예요. 네. 직접 또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시세나 화면, 글자로 접하는데 회사에 또 직접 다녀오니까 그 후기가 궁금하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체크해볼 첫 번째 탐방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요즘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뉴로메카 일단 다녀왔습니다. 로봇. 사실 뭐 네. 정부가 끌고 네. 삼성이 이끈다 했을 때 로봇도 정말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대통령실에 로봇계까지 출연한다 얘기 나오면서 확실히 정부 쪽에서 밀어주는 이제 모양새긴 한데 워낙 이제 요즘 성장주들의 수급이 다 2차 전지로 몰리다 보니까 좀 너무 소외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교촌치킨 아니면 이제 고피자 쪽으로 있는 이제 F&B 쪽의 서비스용 로봇에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뉴로메카 매출의 뭐 50% 뭐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 25%가 물류 로봇 쪽으로 비중이 많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다관절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삼성전자가 컨콜을 했을 때도 물론 반도체 얘기도 오늘 SK하이닉스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내일 로봇 관련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뭐 사실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게 사실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이제 더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최근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 이제 캐파가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커지는 모습이 되고 있고 뉴로메카도 이제 포항 지역 쪽에 있는 라인 증설을 이제 본격화 이제 증설 캐파를 확대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은 실적이 크게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큐렉스와의 이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그만큼 이제 수술용 로봇, 특히 흔히 의료용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도 보였었기 때문에 그만큼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FMV에서 시작을 해서 뭐 스마트팜 이쪽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로봇이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우리가 상반기 때는 일단 정부 쪽에서 뭐 투자 지원이나 아니면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테마성으로 큰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로봇도 하나 둘씩은 실적이 나와줘야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큐렉스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서 이제 그 주가가 크게 올랐듯이 이제 누르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티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해외에 대한 시장 진출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세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주식들이 조금은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하반기 때부터 이런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증설이나 이런 자동화 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뉴로메카도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삼성에서 그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 보피 출시가 임박했다고 이미 임직원들은 착용을 해서 시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 눌렸던 제약바이오에서도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 비만 치료제였잖아요. 네. 이 웨어러블 로봇도 보니까 다이어트, 뭐 근력 강화, 체중 조절. 그러니까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지갑을 충분히 열게 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기대를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좀 가시화되면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시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제적으로 로봇이 비쌉니다. 실제로 뉴로메카 있는 로봇도 한 대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부품 내재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 실제로 원가 절감이 비율이 대략 17%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일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앞서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에 원가 절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가격 경쟁력에서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을 만한 기술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라잡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가격까지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는 뭐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뉴로메카 직접 방문해 보셨을 때 실제로 이런 로봇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기업이었나요?
사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협동 로봇은 우리가 그 치킨이나 혹시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게 팔로 움직이는 그게 답니다. 이걸로 그냥 하나 이거를 꽂고 나서 다간 한 6쪽의 로봇인데 이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그런 협동 로봇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거대한 로봇에 대한 시장은 아니라 아직까지는 F&B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협동 로봇 관련주인 뉴로메카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탐방 기업은 어떤 기업도 살펴볼까요? 큐라클입니다. 큐라클, 아까 또 언급을 잠깐 해주셨죠? 이게 아까 말한 당뇨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만큼 지금 최근에 좀 핫했던 뭐 이슈이기도 했고 물론 큐라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메인인 파이프라인이 CU06이 라인이 있고 그에 대해 확장된 파이프라인이 CU 뭐 101부터 108까지 여러 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CU06만 일단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모세혈관 관련 이제 치료제라 보시면 되는데 혈관 이제 내피 장애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거나 아니면 당뇨 아니면 항반변성에 대한 뭐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뭐 삼천전 제약도 있을 거고 뭐 아밀리아 치료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안구에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방법이라면은 이제 큐라클은 그 CU06 치료제가 경구형으로 바꾸는 제형 변경하는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안구 관련 회사인 떼아에 2년 전에 이미 기술 이전을 했었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특히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그 떼아에서 임상까지에 대한 제방 비용은 이제 따로 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금성 자산이 계속 들어오면 인해 가지고 기술 임상 3상까지 충분히 3년간의 R&D 비용이 어느 정도 현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스탠다임이라는 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입니다. 우리가 최근 신테카바이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 그런 AI 관련 신약 플랫폼과 같이 신약을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큐라클이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런 모멘텀에 대한 투자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게 R&D 비용인데 또 그런 비용은 충분하다라고 하니 리스크도 덜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또 바이오주가 요즘 또 가장 모멘텀을 받잖아요. AI, 뭐 신약 개발, 진단. 그런 또 부가적인 재료까지 있으니까 큐라클의 추후 향방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기업 탐방 다녀오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한 3번 정도 다녀오긴 했는데 어제 이슈가 있어서 업데이트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녁에 IR 담당자랑 또 통화를 했는데 이제 큐렉소를 말씀을 드릴게 어제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서 2대 주주였던 LNC 바이오가 한 400만 주에 대한 블락딜을 했습니다. 일단은 블락딜을 했던 이유는 사실 뭐 작년에 이미 이제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큐렉스의 지분 한 14% 정도를 지분 취득을 했었는데 취득한 이유가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투자를 했던 건데 이제 어제 이제 블락딜을 했던 이유는 사실 중국 쪽에서 이제 인공관절 로봇에 대한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400만 주를 조금 블락딜을 했었고 나머지 결국 120만 주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공시로서 이제 목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향후에 뭐 큐렉소 같은 경우야 뭐 일본이나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2년 뒤에 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교세라 그룹이나 싱크 서지컬과 같은 이미 큐렉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이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의료용 시장에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관련된 블락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큐렉스가 2분기 때 워낙 이제 인공관절 로봇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1분기 때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매수 접근으로 조금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블록딜 여파의 하락을 보였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인 게 실적 대기를 앞두고 있고 또 워낙
또 매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또 해외 진출, 의료 수술 로봇에 대한 또 모멘텀은 너무 충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로봇 가격도 비싸고 그만큼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 회사가 우리가 너네 거 해외에 팔아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중동이나 유럽이나 저는 남미 쪽에 대한 수출을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총 31개국에 대한 수출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부터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실적, 숫자가 정확하게 입증되면 주가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큐렉소 역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탐방노트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